네, 오늘은 11장의 이제 어려운 문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네, 후반부 11.7과 11.8 다섯 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과 11.8은 대부분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 그런 문제로 다섯 개 정도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11.7의 33번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변수 3개짜리를 2개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서피스 위에 있는 점 중에서 4,2,0에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를 계산하여라라는 문제예요. 이 콘 위에 있는 x, y, g를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x, y, g에서 4,2,0까지 거리는 x-4의 제곱, y-2의 제곱 더하기 g제곱해서 루트 씌운 건데요. 우리가 미분해야 되는데 루트는 귀찮으니까 이것의 제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이 식을 보면 이제 이변수 함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fx,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x, y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정리해보면 x방향 미분은 4x-2, y방향 미분은 4y-1이 돼서 이 두 값이 모두 다 0이 되는 점이 크리티컬 포인트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는 2,1 하나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 값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이 바로 앱솔루트의 미니멈 포인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 g 좌표는 이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 1을 대입하면 g제곱은 5니까요.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른 풀이법도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직육면체 박스가 있는데 그것의 볼륨이 1000이라고 합니다. 이때 미니멀 서피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건널비가 최소가 될 때 이 박스의 크기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크기를 계산하라는 것은 이 x, y, g의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마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정육면체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그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피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요. x, y, g는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에어리어 공식은 각각 면을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면이 6개 있잖아요. x, y인 게 2개, y, g인 게 2개, gx인 게 2개에서 총 6개라서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변수를 하나 또 줄여야 되니까요. g는 x, y분의 1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g와 이 g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앞에는 x, y 그대로 있고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y는 사라지니까 x분의 1000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입하면 x가 사라지니까 y분의 1000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 됐죠?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를 fx, y라고 두겠습니다. 역시 이것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x방향으로 미분, y방향으로 편미분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x제곱 y는 1000 그리고 xy제곱은 10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식은 x와 y 같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입해보면 x와 y와 g가 모두 다 10일 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익스트림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답이 x, y, g는 10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굳이 지금 편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어서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많이 익숙할 텐데 보통은 이제 2개짜리가 좀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n개도 성립하거든요. 우리가 뒤에 11.8.47에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네, 조금 이따 요거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 n개의 합을 n으로 나누면 여기는 이제 산술평균이죠. 그리고 n개의 곱의 n분의 1승이니까 여기는 기하평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모든 값이 다 같다. 이제 이건 우리 조금 이따 증명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개짜리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3승근 루트 x1, x2, x3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모든 파라미터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피스 에어리어는 지금 EXY, YG, GX잖아요. 그러면 이걸 X1, X2, X3으로 각각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보면요. 2 곱하기 지금 3을 이쪽으로 넘기면 3 곱하기 3승근 루트 xy, yg, gx가 되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xy,g의 제곱이 되는 건데 xy,g가 지금 위에서 100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6 곱하기 1000의 3분의 2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00은 10의 3승이니까 계산해보면 600 이렇게 됩니다. 등호는 언제 되냐면 xy, yg, gx 세 개 값이 모두 다 같을 때니까요. 즉 x와 y와 g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1.7의 47번인데요.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퀀티티가 있는데요. x, y가 서로 선형 관계다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관계라는 것은 y는 m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m과 b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걸로 근사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실험 값이 x1, y1, x2, y2 그리고 xn, yn 이렇게 n개의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y는 mx 더하기 b 그 직선 위에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m과 b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x1, y1이 이 위에 이렇게 근사적으로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y는 mx 더하기 b를 찾는데 이렇게 되는 y는 mx 더하기 b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서 di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di는 예를 들어서 이 점 근처를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 xi, yi가 되는 것이고요. 이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일단 yi는 여기까지 길이고요. xi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y좌표가 mxi 더하기 b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차이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 점이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yi 마이너스 mxi 더하기 b에다가 그 거리를 생각하면 이것의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점에서 요 길이의 제곱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곱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의 제곱을 다 계산해서 다 더한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m과 b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m과 b가 만족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Method of Least Square, 최소 제곱법, 최소 자승법, 그렇게 이름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이건 아마 보통 수학과 과정 3학년 수채석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과 b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소화하는 식이 di의 제곱의 합이었잖아요. 그런데 di는 yi-mxi 더하기 b였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이건 사실은 m과 b에 관한 함수가 돼요. 그래서 fm, b라고 이렇게 이변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보통은 x, y였는데 그 역할을 여기에서는 m과 b가 하기 때문에 m으로 편미분하고요. 이제 b로 편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m으로 편미분하면 지금 2가 밖으로 나오고 이 m으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xi가 나오니까요. 시그마 안에서 마이너스 2xi에 yi 빼기 mxi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이걸 각각 시그마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시그마 xi, yi 그리고 여기는 2m이 되고 시그마 xi의 제곱 그리고 2b가 되고 시그마 xi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뭘 찾느냐면 이걸 0으로 하는 m과 b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2로 다 나누면 이 값 곱하기 m이 되고요. 이 값 곱하기 b가 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로 편미분하면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를 각각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에 요거, 그 다음에 2m에다가 요거, 그 다음에 2b인데 이쪽 뒤는 그냥 1이네요. 계산하면 n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값이 0이 되는 걸 계산하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m 곱하기 이거 b 곱하기 n은 이 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일단 m과 b가 만족한다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값이 로컬 미니멈이 되는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미니멈인 경우가 하나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데 그게 이제 사실 이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판정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럼 이 d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b로도 두 번 미분한 거 m, b, bm으로 미분한 것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mm으로 미분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을 m으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요. 이게 남네요.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xi의 제곱. 그리고 b로 한 번 더 미분한 건 이 부분 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로 미분하면 2n 이렇게 되고요. mb, 그러니까 요 m으로 미분한 것을 b로 한 번 더 미분한 거 보니까 이게 남죠.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xi,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판정법을 위해서 이 d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fmm, fbb 빼기 fm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mm,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먼저 곱해주고 요걸 제곱한 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4가 앞에 나올 것 같고요. 여기 n이 있으니까 n 곱하기 시그마 xi의 제곱이 되고 이거 제곱, 시그마 xi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양수인가 음수인가에 따라서 이게 로컬 미니멈, 맥시멈, 새들 포인트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예요.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는 우리가 10장에서 벡터 공부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은 y1의 제곱, y2의 제곱, yn의 제곱까지 곱해보면 이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든 값 yi가 전부 다 1이 되면 이 오른쪽 값은 다 n이 되잖아요. 그래서 n 이렇게 나오고요. y1, y가 다 1이 되면 이 오른쪽 식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y1분의 x1, y2분의 x2 이렇게 해서 모든 yi분의 xi가 전부 다 그 비례값이 같으면 이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yi가 1이라고 했으니까 yi가 1이니까 즉 모든 xi 값이 같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요. 우리가 그럴 리는 없죠. 지금 다 x1, x2 이게 x 좌표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d 값이 0보다 크니까 일단 새들 포인트는 탈락했고요. 이제 로컬 맥시멈이냐 로컬 미니멈이냐를 하는데 fmm 이걸 미분한 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판정법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앱솔루트 미니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아마 수채석 시간에 아마 다시 공부할 겁니다. 네, 이제 11.8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앞서 미리 봤던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내용입니다. 먼저 A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n개이고요. 이걸 다 곱해서 n승분 루트를 계산한 것이죠. 이때 이 모든 파라미터는 다 양수이고요. 전부 다 더했을 때 합은 C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이 값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걸 미분하는데 n승분 루트는 좀 귀찮으니까 이게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외하고 이 안의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이 최대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전체도 최대가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제한되는 식이 gx1, xn은 이걸 다 더했을 때 상수 c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 그레디언트 f는 람다 곱하기 그레디언트 g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느냐면 각각 fxi는 람다 곱하기 gxi 이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각 성분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요 식을 xi로 미분하면 xi만 혼자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사라지는 걸 위에 이렇게 꺽쇠 표시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건 다 있는데 i번째만 없다는 뜻이고요. 각 i번째에서 gxi를 계산하면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 xi는 지금 양수니까 양쪽에 곱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 xi가 없으니까 양쪽에 xi 곱하면 x1, x2, xn 왼쪽은 오히려 똑같고 오른쪽이 람다 xi가 될 겁니다. 물론 모든 i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다 똑같으니까 요 식은 람다 x1, 람다 x2, 람다 xn까지 다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값들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람다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0이 되면 이 xi들 중에 0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파지티브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은 것이고 합이 c니까 n분의 c일 때 이제 익스트림 포인트를 갖는 거죠. 즉 이 값일 때에만 익스트림 포인트를 하나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는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면 이게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한 방법은 이 값과 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비교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 편한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n-2개는 똑같은 값으로 주고요. 이것의 합이 전부 다 c야 되니까
여기는 n분의 c, n분의 c니까 두 개 더하면 n분의 2c잖아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n분의 2c가 되도록 살짝 다른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n분의 c를 이만큼 곱한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 값을 이렇게 이제 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거는 다 사라지고 결국 앞에 두 개 n분의 c, n분의 c 여기는 n분의 2분의 1c, n분의 2분의 3c만 남는데요. 분자 보면 c제곱이고 여기는 4분의 3c제곱이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스트릭트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값이 맥시멈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분석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제 B번 보겠습니다. A번을 이용해서 이게 다 파지티브 넘버이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n승근 루트 이제 이렇게 한 식이 맥시멈을 언제 갖냐면 이럴 때 이제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라는 것은 각각 파라미터에다가 n분의 c를 대입하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n분의 c의 n승인데 다시 n분의 1승이니까 n분의 c가 되고요. 아까 c는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부등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아까 다 같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x1부터 xn까지 모든 파라미터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요. 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2개짜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n개짜리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11.8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마쳤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